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 산업 그리고 SK하이닉스가 HBM4를 양산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 기업이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둘 다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주가 상승은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 주말간에 사실 뭐 그렇게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와줬습니다. 트럼프와 중국 간의 협상이 틀어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중국이 이제 데이터 AI, 고성능 AI 대해서 좀 더 이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됐던 간에 오늘 좀 다뤄볼 이야기는요, 삼성전자한테는 지금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삼성전자가 이제 인수도 꽤 많이 했고, 그리고 인수를 더 할 예정이다 라고 밝힌 만큼 이제 삼성전자는 데이터 센터 유리기판 쪽에 지금 정신을 쏟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향후 길게 사실 좀 바라봐야 되는 시장이 왔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이제 삼성전자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유리기판 쪽에 투자를 진행한 만큼 어떤 기업을 우리가 좀 공략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감히 삼성전자의 역전의 서막, 역전을 위한 삼성전자의 행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아가게 될까 라는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가져온 대박주까지 여러분의 영상 마지막에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영상 중반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까지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의 주식 공부방 그리고 오늘의 대박주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주말간에 나왔었던 내용을 하나둘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와 이제 중국 간에 이제 제네바에서 이야기를 나눴었던, 어떻게 본다면 이제 무역 분쟁을 좀 중단시키겠다라고 했었던 부분은 트럼프가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을 했다. 자, 히토류 판다 그랬는데 히토류를 안 판다. 그러니까 전략 물자 공급을 일부러 늦추는 거 아니냐, 사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시진핑과 직접 통화를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급을 할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어쨌든 중국 쪽에서도 본인들이 쓸 게 모자라기 때문에 남는 거를 사실 미국 쪽에 수출을 한다라는 거겠죠. 좀 감히 좀 예상을 해보게 된다면 중국도 이거 우리가 쓰고 남는 거 너네한테 수출하는 거지 너네를 위해서 수출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히토류 자체가 존재하는 숫자가 많지가 않다라고 나와 있을 만큼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히토류 수출 규제를 했었던 기간 동안에 그 수요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히토류를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 히토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트럼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철강 관련된 관세를 25%에서 또 50%로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던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기업들에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그리고 중국 간의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재점화됐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술 쪽에 제재를 더 확대를 하겠다. 자,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중국 쪽에 수출 제재를 너무 안 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히토를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얘네가 그러니까 반도체 더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양보 못해. 수출 더 규제를 할 거야. 내용은 중국의 자회사까지 제재를 걸어버리겠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디 쪽을 좀 공략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적으로는 이 AI 센터는 아니고요. AI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 엔비디아의 일정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가이던스까지도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자, 미국이 팔렌티아 테크놀로지한테 미국 정부가 더 데이터 요구량을 훨씬 더 증가를 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팔렌티아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8%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향후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갈등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와중에 이 관세 부분에 있어서 일부 면역을 지니고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의 칩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출 규제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칩을 수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칩을 수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칩의 사용처가 어디겠느냐? 바로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래서 이 칩에 대한 수출 규제가 생기기 전에 빠르게 데이터 센터에 칩을 확보하기 위해서 칩 수주가 늘어났고, 이제는 데이터 센터 확충량은 뭐 중동 쪽도 마찬가지고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 중국 쪽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확보가 끝난 상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 센터 그 자체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에 데이터 센터 1만 8천여 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이상의 투자는 아니고 공급을 지금 약속을 해놓은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렉 결함이 해결이 된 버전으로 공급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블랙웰에 대한 수출은 다음 분기까지는 그래도 이상이 없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둘씩 전 세계 기업들, 특히나 미국 에너지부까지도 차세대 슈퍼컴에 엔비디아 AI 칩을 탑재를 할 예정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는 루빈이 탑재될 예정이고요. 수랭식 서버를 쓸 예정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데이터 센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미국 쪽에서는 가장 최신 버전인 루빈 칩이 탑재가 될 예정이고, 자, 블랙웰은 지금 중국 버전이 이제 다음 달에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동 쪽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제 미중 갈등이 시작되게 되면 차후 3분기, 4분기 쪽의 실적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데이터 센터의 증가세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 칩을 샀으니까 데이터 센터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가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한 가지가 또 나왔는데, 디램의 고정거래가가 지금 5개월 하고도 죄송합니다. 5월 달까지 해서 이제 2개월 연속 인상이 되고 있다. 낸드와 특히나 디램 쪽에 이렇게 공급 부족 지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적으로 낸드와 디램을 감산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을 했고, 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재고 처리가 가능해져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블랙웰에 분명히 탑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계속해서 재고 처리 이후에도 매출을 좀 발생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하이닉스가 당장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와줄 수 있습니다. HBM4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게 언제 이제 3분기 그리고 4분기 때는 분명히 물음표가 찍힙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미래 가치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밸류체인보다는 이제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국내 투자를 줄이면서까지 HBM에 대한 투자를 지금 줄여놓은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제가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이제 유리기판 그리고 데이터 센터 사업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캠트로닉스 쪽 이제 세종 공장에서 삼성전기의 첫 시제품을 이제 공개를 한다라고도 나왔고, 특히나 2028년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2028년에 유리기판을 반도체 패키징으로서 삼성전자는 유리기판 반도체 전문 패키징 기업으로 가겠다라고까지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분이 들어맞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그럼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결국은 지금 HBM 관련해서 어쨌든 엔비디아 향을 뚫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 이제 유리기판과 이제 데이터 센터 산업 쪽을 이제 대표적으로 좀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두 개가 좀 다르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유리기판이 결국 상용화가 되게 되면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 이제 광섬유가
전송가 가능해지게 되고, 자, GPU와 데이터 센터 간에 빠르고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데이터 센터에 지금 열을 식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칩에, GPU에 열을 좀 식히려고 하는 이런 순행식 방식 자체도 유리기판이 탑재가 되면 비용도 대폭 절감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과 데이터 센터 산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절대 이상한 게 아니죠. 결국은 이제 유리기판 그리고 데이터 센터까지 삼성전자가 좀 손을 벌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CXL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HBM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선점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HBM이 주춤할 때 이런 분야 쪽에 수급세가 충분히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영상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중점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적으로 이렇게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AI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자, 로봇, 유리기판, 재생에너지, ESS 다 좋고 전력도 다 좋은데 결국적으로 실증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되는 것은 사실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정도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너무 많이 다뤄드렸으니까 오늘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삼성전자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투자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동 쪽에 이제 공급이 될 예정인 1조 원 가량의 블랙웰 칩 자체가 발열이 아직은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은 그 제품이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열 관련된 이슈로서 유리기판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자체적으로 발열을 잡는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공조라고 하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게 될 텐데, 엔비디아도 이러한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 관련된 부분을 잡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노버라고 하는 요 기업의 순행식 냉각 솔루션을 활용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직접 물에 담그는 거예요. 이렇게 열을 식힌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게 블랙웰을 전용으로 플랫폼을 설립을 하게 되면서 효율성을 300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발열 관련된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고 루빈으로 탑재를 옮겼죠. 그래서 반드시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 열을 식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차후 반도체를 차세대 칩을 만들게 될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고 생산을 하려고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요소들, 가장 중요한 요소들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유리기판을 활용을 하게 되면 발열 관련된 문제를 굉장히 절감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열을 식히는 순행식 방식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더 저렴하고 결국은 발열 자체를 많이 낮출 수 있는,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필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데이터 센터 산업을 하겠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플렉트라고 하는 이 공조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이게 절대로 갑자기 뜬금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 갑자기 무슨 삼성이 데이터 센터 산업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만 짓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액체 냉각, 솔루션, 결국은 이런 걸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기판을 만들고 유리기판을 통해서 플렉트 그룹에 열을 식혀주는 공조 기술을 접목을 시키게 되면 차세대 반도체에 있어서 차세대 칩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발열을 먼저 좀 잡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파운더리 산업이라든지 내지는 고성능 디램, HBM 쪽을 뒤따라간다라기보다는 결국은 그 외적인 부분,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부분, 삼성전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TSMC는 반도체 전문 기업이죠. SK하이닉스도 반도체 전문 기업이죠. 근데 삼성은 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장점, 그룹사다라는 점, 삼성의 다른 기술력도 함께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전문 기업으로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함께 먼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꽤나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올해 투자만 540조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에 올인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딜레이가 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올해 나오지 않더라도 내년으로 나올 수 있고 차후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주말간에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법안 통과를 위해서 로비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시스템은 나왔고 법안만 통과가 되면 바로 가동을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특히나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인 리스크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후 전기차 시장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를 부양하는 정책으로 자율주행 그리고 특히나 자율 배송 자율 물류까지 노리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항상 강조를 드렸었던 것은 자율주행이라고 함은 이 기술 자체적으로도 센세이셔널 하겠지만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선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나 미국만의 데이터가 아니라 이 시장을 전 세계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자체적으로 ESS, 메가팩토리 이러한 데이터 센터, 그록3 같은 데이터 센터 산업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연관 지어서 함께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 쪽에 삼성전자에 뭐 유리기판이 탑재된 칩이 들어간다라든지 그 자체만으로 비용 절감이 되니까 내지는 삼성전자에 요 발열을 잡을 수 있는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게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노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밝혔었던 AI 밸류체인에서 사실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까지는 AI 솔루션, AI 반도체 그리고 로봇, AI 기기였다면 사실 이 데이터 센터를 빼놓고는 가능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유리기판과 데이터 센터를 선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HVAC라고 하는 이 공조 산업은 2030년까지 해서 쭉 성장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지금 당장은 에어컨 방식으로 해서 열을 처리를 하는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오게 될 텐데 이게 순행식으로 가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액침 냉각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순행식을 적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직접 유리기판을 활용을 해서 발열을 애초에 물을 담글 필요가 없는 수준까지 다운을 시키면 사실 요것만 해도 되거든요. 그냥 에어컨만 틀어도 돼요. 그래서 유리기판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건지는 이제 차후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삼성전자도 어쨌든 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 상징성이 있다. 그리고 왜 이러한 투자를 진행을 하겠는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는 삼성전자를 공략을 한다라고 한다면 HBM 뭐 허가를 오매불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의 뭐 유리기판이 됐던 공조 산업이 됐던 770조 AI 공조 시장을 잡으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대박주는요, 바로 삼성전자 쪽에 납품한 이력이 있는 액침 냉각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클린룸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클린룸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깔끔한 먼지 하나 없는, 우리가 반도체 공장 들어가게 되면, 물론 저도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영상으로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도 쓰고 이제 빵 아주머니 하는 아주머니들이 쓰는 이런 모자도 쓰고 방진복을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 이유가 반도체는 정말 미세한 공정이기 때문에 먼지 한 톨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전히 먼지 하나 없는 이런 방을 클린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 제조 시설 로서 활용이 될 수도 있겠고,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의 스파크도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 제조하는 시설인 클린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제가 오늘의 대박주로 가지고 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 산업 그리고 SK하이닉스가 HBM4를 양산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 기업이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둘 다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주가 상승은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대로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단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네가 뭔데 주식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렇게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인증을 해준 이렇게 회장님 도장도 찍혀져 있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그런 아무나 얘기하는 그런 가짜 전문가는 아니고요. 실제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에 관련된 향후 흐름들 그리고 시장 분석, 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영상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도권 금융회사 투자자문사에 다니다가 최근에 좀 퇴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연락처로 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이렇게 돈을 받거나 그런 방이 아니고요.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그리고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거 저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 나눠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료 주식 공부 방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좀 회사를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유료로 바뀌어도 이상한 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유료로 그럼 바뀌면 뭐 그때 가서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 영상, 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뭐라 말씀드렸죠? 구독이랑 좋아요만 반드시 좀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해. 왜 이런 걸 또 운영을 하니? 너가 매매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채널이 좀 많이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 많이 좀 성장을 해줘야 제가 시장에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프로라는 사람을, 저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장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 많이 받아가서 좋은 거고, 저도 정보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제가 나 이거 봐라,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또 고급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여해주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함께 저는 채널을 키우고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에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K-엔솔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아직까지 목표가 도달은 못했고요. 어쨌든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좋은 시기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액침 냉각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클린룸 그리고 데이터 센터 공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매출로 잡히지는 않았는데 0.1% 정도 이렇게 산업 중에서 0.1%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무슨 어떻게 데이터 센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음 분기서부터는 데이터 센터 업체향으로 샘플 매출을 인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K-엔솔의 고객사로서 삼성전자의 샘플 매출이 인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데이터 센터 산업이 아니더라도, 액침 냉각 솔루션이 아니더라도 SK하이닉스의 HBM4 양산을 앞두고 이제 충북, 청주
M15X 요 공장에 클린룸을 공급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올 하반기서부터 K엔솔에 관련된 호재가 남아있는 일정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을 앞두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6월을 앞두고 K엔솔 공략해보기에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오늘은 HTS가 점검 중이라서 이렇게 investing.com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을 당시에 요 당시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라인을 뚫어줬어야 이제 2차 목표가까지 가는 건데 1차 목표가에서 이제 굳어져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KN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요 라인 12,100원인데 일단 12,000원 라인을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깨지 않고 있고요. 요 라인의 박스권이 이제 저항 라인에서 지지 라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목표가도 결국은 이제 요 박스권이죠. 요 박스권의 상단인 13,5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보도록 하고요. 최종 목표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신고가 구간이 15,000원, 15,600원 요 구간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뒤로 당겨 보면요. 제가 신고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신고가는 이제 짧게 봤을 때 요건 이제 52주 신고가고요. 이제 앞서서 봤던 거는 1년 올해 신고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찌됐던 간에 요거를 좀 보시게 되면 자, 요 라인을 뚫어주게 되면 쭉 요렇게 하방을 만들어 줬었던 흐름을 쭉 거슬러 올라가는 추세를 돌려주는 흐름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결국은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흐름일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K엔솔 자체가 어쨌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들 그리고 1년짜리 물량들이 이때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화하는 과정을 걸치면서 다시 한번 평균 주가를 회귀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략적으로는 그 구간이 가장 주가가 많이 위치한 구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구간 16,000원 그리고 17,000원 정도 구간에서 가장 많은 주가가 머물렀었던 이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인의 주가인 16,000원까지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목표가로 16,000원 라인을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요거를 이제 주봉으로 좀 보게 되면 더 잘 보입니다. 실제로 요 라인 아래로 내려갔었던 물량이 쭉 한번 올라간 다음에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등세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자, 낙폭 계속해서 진폭이 줄어들면서 요 라인에서 삼각형을 만들고 있어요. 삼각수렴 패턴이죠. 자, 삼각수렴 패턴이 나오면서 보통은 추세를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 쪽에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게 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그게 하반기에 K엔솔 쪽에 분명한 일정이 남아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를 돌려주게 됐을 때 그 추세의 첫 번째 구간인 15,000원 그리고 17,500원까지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래도 상방으로 적게는 30% 많게는 한 40에서 50 정도 이렇게 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저점을 만들어줬었던 만원 라인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보게 되면 하방으로는 한 10%에서 12% 정도 열려져 있고 상방으로는 30에서 4, 50 정도 열려져 있고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은 현재 차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K엔솔 현재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기에 충분히 괜찮은 시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주식 공부방 통해서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자, 주식 공부방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관련된 뭐 뉴스가 나온다라든지 내지는 말씀드린 목표가에 근접했다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센즈랩도 마찬가지였고 한미반도체도 관련된 공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쭉쭉쭉쭉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장 관련된 코멘트 그리고 공부방에서 언급드린 이런 대박주들 위주로만 좀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막 쓸데없는 정보가 하루에 막 100
100개, 200개씩 나오는 그런 방 아니고요. 여러분들 영상에서 다뤄드리는 종목들을 어떻게 본다면 좀 AS 차원에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 그거 유념하시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KN소를 매매에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좀 들어오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제가 지금은 액침 냉각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도 이번 당장 주말에만 봐도 갑자기 중국과 미국 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서 완전히 또 시장의 흐름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언제는 삼성전자가 좋다, SK하이닉스가 좋다 계속해서 저도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말씀을 다르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거짓말쟁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실시간으로 바뀌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지금 그런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바뀌는 정보들을 좀 수시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들어오셔라. 자, 돈 받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7624에 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초대 링크 발송을 해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댓글창에 요거 들어오는 링크를 또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댓글창 클릭하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또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거나 댓글 클릭하고 들어오시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문자 메시지를 그럼 왜 남겨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지금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좀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지금까지 다니던 뭐 인맥 같은 게 끊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곳저곳 저도 돌아다니면서 이제 급등 예상주라든지 내지는 뭐 리포트라든지 이러한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다라고 약조를 드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급등 예상 종목들 그리고 레포트들 저만 이렇게 예상하는 게 아니라 관련 업에 종사하셨던 분들 하시는 분들이 엄선한 급등 예상 종목들까지 함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혜택 7624에 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고 모두 많이 받아가시고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KN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든 저거든 둘 다 상관이 없다. 제일 중요한 거는 KN소를 사고 싶고 대응은 하고 싶고 한데 나는 들어가긴 싫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왜 떨어졌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뭐 현금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경품을 드리겠습니까? 저 뭐 규모도 작고 이렇게 소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정말 소상공인 유튜버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선에서 해드리고 있는 공부방이다 보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도움들 받아가실 수 있는 거는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나중에 언제 또 회사 들어가게 되면 요거 유료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까 유료로 전환하기 전에 빨리 들어오셔서 모두들 정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까지는 좀 시장에 기대감이 좀 이탈하게 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박프로가 다음 주도 여러분들 영상 그리고 공부방 통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많이들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